입술을 묻다 피기맘.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의대 입시도 이제 거의 인원은 1,500명 확정이 됐고, 내년엔 2,000명 한다고 합니다. 다른 변수가 법원이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이게 너무 수험생들을 알로 보는 처사인 것 같긴 해서, 근데 어쨌든 고 확정도 됐고, 의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해서 오늘은 이제 의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 옆에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윤정 컨설턴트거든요. 저하고는 옛날부터 인연이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의대 관련해서 고입하고 대입까지 연결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공부에서만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자녀를 의대를 보냈는데, 이대죠? 이대? 네. 의대 보내시고 지금은 이제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자녀분이 또 외대부고 나온 거 맞죠? 네. 그래서 특목고를 통해 의대 가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일반고를 통해 의대 가는 방법, 다양한 걸 실전 경험도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모셨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요번에 2028에 입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의대 증원도 이제 거의 이제 못 박는 단계로 들어가 있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우리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이 어떤 설계를 하는 게 좋을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의대 로드맵 설계 전문 컨설턴트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 일단은 이거랑 상관은 없지만 요즘 이렇게 의대 열풍이 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네, 직업의 안정성을 자녀에게 부여해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열망이 많이 아이들에게도 또 이렇게 전달되고, 아이들도 그 영향을 받고 그런 성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의사라는 직군, 직업의 부류, 직업의 성격, 특징, 이런 걸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 중인이죠. 허준 정도 있었고, 서양에서 사실은 전쟁 때문에 이렇게 특성화되고, 제가 이제 최초로 보면 닥터 노먼 베순 이런 글 보면은 되게 소명의식이 있고 봉사하고 사회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는데, 이제 근대화되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과학이 발전하고 하면서 역할이 점점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 연장의 키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어쨌든 의사적 특성, 그다음에 그 직업의 특성을 보면 어쨌거나 인간의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에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직업군이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우리 세대 좀 나이 든 세대에서 보면 집안이 의사가 아닌 경우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저희 때 유행했던 건 법대였거든요. 그렇죠. 어떤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면 요즘 막 정치권에 난리이신 서울대 법대 정도 그게 장원급제처럼 이미지가 굳어져 있었는데, 이제 한국 사회도 근대화를 넘어 현대화되고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고 수명이 또 가장 빨리 늘어나는 사회가 되다 보니 바뀐 거죠. 이제 좀 애가 똘똘하다 그러면 법대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똘똘하다 그러면 의대 간다, 이렇게 이제 관행으로 약간 바뀐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 지금 요즘 사회에서 조사해 보면 그 직업군에서 가장 욕먹는 게 법대 출신이에요. 판사, 검사, 그다음에 최악이 검사 출신 국회의원, 이런 게 최악이라.
이제 그런 게 이제 됐고, 과학자는 선망의 대상이긴 했는데 왠지 의사한테 밀리는 것 같아.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측면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투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괜찮은 직업군이고 봉사한다는 이미지도 있었는데 실용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용적으로도 정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정년이 없는 직업은 자영업자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의대 교수들은 정년이 있죠. 근데 이 자영업이니까 의사는 기본적으로 정년이 없어요. 문을 자기가 닫을 때까지 다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완전히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된 거죠. 자기 사회적 브랜드도 만들어져, 그 다음에 실용적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욕도 덜 먹고, 이제 이런 게 되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실제 의사 하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그렇게 안 높거든. 돼봐야지 하는 게. 따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희 딸은 워낙에 어릴 때 초등 3, 4학년 때부터 아하. 확신 있게 얘기를 했던 것이라 그렇게 뒤돌아보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의 적성하고도 맞는 거예요. 적성 많이 맞아요. 성격 적성. 근데 이제 이게 적성이 안 맞는데 가는 친구들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 10% 정도 제가 확인해 보면 그 정도 그렇죠. 되는데. 그 이상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한 20%가 의대 간다고 하다가 정작 고3이 되면 성적이 안 되기도 하고 막상 이제 원서 내려고 해보니 적성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서 탈락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의대 모집 인원이 그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측면이 반영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장안의 이슈인 거죠. 뭐 의대 가냐 마냐가. 옛날에는 법대 갈래, 의대 갈래, 경영할래, 과학제 할래였는데 지금은 이제 진로와 전망은 딱 두 개예요. 의대냐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저는 여기가 잘 됐다 안 됐다를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트렌드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초등학교 때는 의대 준비를 하다가 뒤에 싫으면 말면 돼. 또 높은 목표가 좋나 그렇죠. 생각 있으시고. 이제 뭐 그런 측면이어서 우리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엄마들은 요걸 잘 보고 메모하시고 우린 또 암기 세대니까 외우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김윤정 컨설턴트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쨌든 입시적 요소에서 파워 1번은 수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잠시 해설을 좀 해주시죠. 네네. 자, 여러분 수능 100 정시라면 장수생, N수생이 될수록 점점 더 유리해지는가 요 측면에서 주로 생각을 해주시는데 수시 합격에 있어서도 그 최종적인 결정 요소, 막상 최종 결정 요소로서는 수능이 좌우를 하는 전형이 지난 수년간을 관찰해도 점점점 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등 이하, 올해 중3 이하 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럴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수능이 그럼 체감적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이제 과목 수가 좀 늘어나는가 하는 생각은 있지만 사실적으로 국영수의 체감적인 비중이 좀 더 확대되는가 이 생각을 하시면서 수능의 기능은 입지는 비슷하지만 난이도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를 좀 가지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완벽에 가까운 거의 하나 틀리거나 안 틀리는 그 5과목 범주에서 과연 쉬워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통합사회보다 통합과학이 조금 더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국어수학 오전에 1, 2교시에 보는 국어수학을 완벽하게 기분 좋게 맞췄을 때 오후까지 물샐 틈 없이 방어할 수 있는 것인데 좀 팔방미인이 돼야지 될 것인가 이 생각들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여전히 수능이 가지는 온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가장 공정성 입시의 핵에 있는 수능의 기능은 유지된다라고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쉬워질 수 있을까 하는 그 상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상이 있죠. 대입에서 이렇게
무지막지 최상위 학과에서도 면접이 또 강화되게 달릴 것인가, 수능 최저 기능 외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능 외에, 자, 그런 면접이나 대학별 구술, 논술 고사, 대학별 고수가 좀 늘어날 것인가,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도 좀 아닐 것 같고, 제 생각에 지금도 수능이 강남 3구 이 교육 특구를 중심으로 고득점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항상 해마다 문제가 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또 다른 또 입시 도구에서 좀 더 사교육을, 하이엔드 사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도구가 등장하는 것은 좋은 바람직한 방향은 또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기 수능 이제 난이도 내지는 변화에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한동안 나왔던 게 심화 수학을 넣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뭐 헛소리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미적분 2, 지금 고등학교로 치면은 심화 미적분이죠. 그거하고 기하. 근데 원래 지금 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 이제 그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선행학습으로 이미 그걸 한 거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가 해놨으니까 넣어야 된다. 근데 이제 빠졌죠. 그러면 사실은 현재 수능도 쉽잖아요. 그 불수능 이런 거에 비하면 현재 수능도 쉽거든요. 그리고 수능을 쉽게 만든 주 원인은 EBS거든요. EBS를 70% 넣어라, 50% 넣어라. 그리고 현행도 50%가 반영되고 있는데 2028년도 EBS를 50% 넣는 건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은행이지. 30년치 기출 문제와 EBS 50%. 그 이제 EBS 50%는 고3 당해년에 나오는 EBS 수능 특강 완성에서 50%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문제은행이죠. 문제은행이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게 아니고 뻔히 어디서 나올 줄 아는 걸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시험 공부를 잘하는 애를 뽑는 구조인 건 맞아요.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토플을 미리 공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것도 기출 문제로. 그래서 저번에 그거 기억나세요? 그 필리핀인가? 시차를 이용해서 필리핀 가서 시험 보고 한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거 나왔다고 했다가 걸려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었죠. 네, 토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을 발휘하는 거. 그러니까 사교육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교육이 나쁜 이유는 뭐냐 하면 뭐가 나올지를 예측한 다음에 실력이 있든 없든 이것만 잘하면 된다를 돈 받고 파는 거. 그러니까 주식 정보 미리 빼돌려서 파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가 나쁜 사교육이고, 예를 들면 그냥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 수학에서 미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요까지만 해주는 건 되게 좋은 거죠. 좋은 사교육이에요.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어떤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냐 하면 시험의 스킬을 알려주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웃기지만 서울 가고 공부 잘하는 애는 수능을 다 못 맞을 수는 있지만 학원을 오래 다닌 재수생은 다 맞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의 관념 속에는 그래도 숫자로 정렬되는 게 공정한 거 아니냐라는 약간 후진국적 사고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수능은 난이도 문제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 스킬을 누가 많이 했고 언제부터 빨리 하냐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강남이나 휘문고 학생들이 수능을 압도적으로 잘 보는 이유는 재수생보다 잘 보는 고3이 많거든요. 빨리 스킬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수능이 갖는 의미는 저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쉽든 어렵든 어쨌든 이걸로 줄을 서야 돼. 그럼 결국은 우리 보세요. 아무리 BTS 뉴진스 콘서트를 해도 표 사는 놈은 사요. 저는 아무리 이거 해도 안 되는데. 결국은 그런 능력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무슨 뉴진스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야. 손가락이 빠른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수능의 난이도는 저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결국은 내가 저걸 완벽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제 집착력, 이게 이제 우리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과제 집착력이 높은 애가 결국은 수능은 잘 본다. 뭐 저는 시험의 기술은 그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학교 내신이 가장 수능하고 비슷하다. 이유가 뭐냐면 어렵지 않은 시험인데 그걸 다 맞냐 하나 틀리냐는 결국은 그게 나중에 수능 실력하고도 연결하는 그 과제 집착력의 또 다른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그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영재학교 준비한답시고 중학교 시험 뭐 A만 받으면 되지 이러고 맨날 선행만 해. 그런 친구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15, 16, 17 이 시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공적인 시험을 하찮게 여기는 우월감 내지는 그 허위의식을 주변에서 심어준 거야. 누가 심어줬겠어요? 그 영재학교 학원이 심어줬겠지. 그따위 시험 못 받아. 이거만 잘하면 돼. 또는 엄마가 야 그게 뭐가 중요해. 선행이나 해. 심화나 해.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고3 때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수능은 일단 진도 범위를 특히 우리가 오늘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니까 그걸 어디까지 했냐는 두 번째고 첫 번째로는 정말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적이 나오는 공적 시험을 우리가 중1 때 보기 시작하잖아요.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고 그걸 할 때 호랑이가 토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듯이 이건 정말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하면 다 맞을지 방법을 궁리하고 연구하고 결과로 다 맞아내는 그런 성향과 능력과 스킬이 결국은 수능의 100점이냐 아니냐를 저는 결정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지적이셨어요. 난이도 지금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줄을 세워야 되는 입장에선 세운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수능에 대한 의미 부여이신데 더 중요한 건 저기서 안 바뀐 게 있다는 거예요. 현재 고등학교하고 앞으로의 중학교 애들에서 수능이 안 바뀌는 건 중요도죠. 그쵸. 더군다나 의대 갈 때. 그렇죠. 그 대부분 이렇게 저는 입시 설명회 할 때 의대는 반드시 뭘 같이 써주냐 하면 고대 의대, 고려 의대, 괄호 열고 사합 5 이걸 꼭 써주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물어. 선생님 이거 뭐예요? 고대 의대 가려면 수능 최저 사합을 맞춰야 돼 수시에서. 그래야지 애들이 내신하고 수능을 같이 해야지 의대 갈 수 있구나. 이걸 자꾸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컨설턴트님은 그러지 않으실 건데 대부분 가면 중등, 초등 하시는 분들은 뭐만 얘기하냐면 일단 수시를 먼저 앞세우고 내신이 좋아야 돼를 먼저 앞세우죠. 그러다 보니 애들이 고등학교 성적 가가지고 고대의대 갈 내신은 받았는데 사합을 못 맞춰서 못 가.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고대의대 사합을 맞추는 비율이 한 30-40%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신 좋은 70%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지적이셨고 이거를 1번으로 꼽은 것도 아주 현명하신 판단이지 않을까.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 이제 내신의 관리 측면을 꼽으셨는데 한번 잠깐 브리핑을 해주시죠. 네, 현재 고등학생들 고1보다 고2가 내신이 한참 더 빡빡해지고 고3은 또 고2 때보다 여유가 있어 절대평가 과목들이 들어오므로 수능 준비하기가 좀 괜찮아졌죠. 현재 고등학생들도 그 이상의 학생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올해 중3부터 그 이하 학생들은 3년 내내 상대평가 받을 과목이 너무 많은 거죠. 예, 고3 간다고 그것이 줄어들고 수능 공부를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힘들어지죠. 예, 그 와중에 또 센 고등학교일수록 수능과의 이제 불일치 과목 수가 어느 고등학교이든 수능이 다소간의 국영수 중심의 수능이라고 여러분 느끼시는데 내신에서는
공교육 내에서는 국영수의 과목은 35시간씩 과목마다 줄어드는 마당에 수능은 좀 국영수 중심이구나. 이 불일치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내신 과목은 더 버라이어티한 거죠. 그 예를 보셔도 지금 고3 학생들이 배우는 일반고 학생들만 해도 물화생지 투투투투 과목들이 분화해서 4과목이 8과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중3 이하에서는 이 과목들에서 2개를 선택하든 3개를 선택하든 4개를 선택하든 5개를 선택하든 개인차가 있겠지만 모두 상대평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상대평가가 4% 1등급에서 10% 1등급으로 구간은 조금 넓어진 모양이 있으나 상대평가 과목도 너무 많은 거죠. 네, 이래서 제가 볼 때 소장님 이것을 사교육 선행으로서 모두 다 학원에 가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 입학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스스로 예습을 하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는 입장이시라고 하면 인강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스스로 예습을 오프라인 학원에 가서 다 모든 거를 한다는 거 가능하지 않으니 인강을 활용하는 습관도 조금 중요할 것 같고, 네, 자기 스스로의 독해력, 과목이 많으니, 양이 많으니, 교과서의 양이 많으니, 그리고 또한 수행평가, 논술 수령평가 이것도 늘어나는 판국에 이렇게 되는 거죠. 과목을 수학과학만 치중하게 공부 깊이 이런 것보다 좀 골고루 배경 지식을 쌓는다라는 느낌의 중학생들의 공부 자세가 필요하고 초등부터도 그리고 좀 많이 읽고 쓰고 이런 논술 수령에 대비하는 수행평가에 대비하는 이런 셀프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요. 한번 제가 잘했나 보세요. 고1 내신은 영재고부터 자사고 일반고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10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로 배워야 돼. 그래서 공통이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여기까지 다 동일해요. 과거도 이걸 합니다. 그래서 1학년은 정말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내가 수시로 갈 수 있냐 아니냐를 판가름해주는 척도예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내신을 준비 안 하는 애는 없을 거 아니야.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교육이 아니고 사교육 혈압이라도 이용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근데 2학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선택이잖아. 그럼 이제 2학년 내신은 여기서부터 학교 특성이 드러나는 거죠. 과고나 영재고를 가면 수학, 과학밖에 안 해. 외고를 가면 영어하고 자기 전공업밖에 안 해. 그 다음에 자사고를 가면 드디어 이상한 걸 시키기 시작해. 과연 인간이 이걸 굳이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가 싶은 걸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고 가면 뭐 AP자 붙는 거 줄줄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외대부고 상상고를 가더라도 이제 미적분 학이란 거 하죠. 우리 민간인들은 미적분을 배우는데 그분들은 미적분 학을 배우십니다. 이제 그런 게 선택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2학년부터 고교 유형별로 특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내신을 한다. 3학년이 되면 완전 달라진다. 요게 이제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건 저기 지적하셨듯이 수능 나오는 대부분의 과목은 고2 때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자사고를 간다고 각오를 하고 특목고를 간다고 각오를 하는 우리 중학교 엄마들 입장에선 2학년부터 수능 과목이 중요해지는데 내가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면 수능 대비를 할 확률은 줄어드네. 혼자 해야 되네. 이제 요걸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이제 바뀐 교육 과정에서 고3은 어느 학교도 수능을 안 해주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왜 수능 과목이 1학년 일부, 사회과학은 1학년 거밖에 안 나오잖아. 한국사도 1학년 때 하잖아. 이제 국영수만 남았는데 그것도 대부분 2학년 때 끝냈어. 그래서 3학년은 일반고든 자사고든 특목고든 수능하고 무관한 과목만 뒤지게 해야 되는 거야. 엄청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신을 중학교 때 미리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이슈로
이슈라고 보는데 저는 고1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여기는 이제 당연한 거죠. 이게 내신도 좌우하고 수능 과목도 국영수를 제외하고는 수능 과목이 여기 배치돼 있으니 당연히 중요한 거고 2학년은 국영수 중심의 수능 과목이 배치돼 있으니 당연히 국영수가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자사고나 일부 특목고들은 수능 아닌 과목이 집중 배치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런 거죠. 3학년은 동일하게 누구도 수능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뭐냐면 자사고 가면 수능 준비가 유리하다. 강남의 일반고 가면 수능 준비가 유리하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 학교는 공교육은 수능 준비를 해주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좀 내신을 정리해 받는 저는 그렇게 정리하거든요. 뭐 네. 추가로 지적하실 부분이 있어요? 아니요. 뒤에 또 나오니까요. 그러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슈가 그거잖아요. 중학교 때 과연 고등학교 내신은 어디까지 준비라고 할 것이냐. 저는 할 필요 없다. 특히 의대는 오늘 이슈가 의대니까 공대 가래들은 해도 돼요. 왜냐하면 공대 가래들은 어차피 학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솔직히 서울대 공대만 해도 수학을 100점 받고 국어가 2등급, 3등급이어도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의대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1등급 아니면 못 가. 결론은 공대 갈 친구들은 뒤에 걸 먼저 해도 돼요. 그리고 자기 흥미나 이런 측면에서도 나는 기계공학 할 건데 뭐 역학과 에너지나 전자기나 양자 하면 재밌을 거 아니야. 상관없어요. 나 대학 가서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의대를 간다는 전제하에서는 저는 내신 선행, 그러니까 수능에 안 나오는 내신 선행은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수능 나오는 데까지 겹치는 거, 교집합이죠. 내신과 수능이 교집합되는 지점을 시험 스킬까지 완벽하게 해라. 시간이 남으면. 그래서 이제 그게 완성됐어. 어느 날 토요일 날 5시 반에 엄마가 깨워. 그래가지고 아들아 일어나. 죽 한 그릇 먹고 수능 풀로 테스트하자. 그래서 다 맞을 정도 되면 그 다음에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이걸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왜 쓸지 안 쓸지 모른다고 제가 표현을 하냐 하면 1학년 때 내신에 2등급이 한 개라도 끼는 친구는 솔직히 수시로 의대 가기 힘듭니다. 그럼 결국은 고2부터는 뭐 해야 돼? 정시 준비에 올인해야 되는데 굳이 내가 안 쓸 것까지 아직 수능 완성도 안 된 상태에서 미리 하는 거는 이건 오바 중에도 상오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1 내신의 성격, 고2 내신의 성격, 고3 내신의 성격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의대 갈 때 수시 모집 인원 비율, 그다음에 정시,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에서 수시로 의대 가려면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냐를 확인하고 우리 애가 수능은 완벽하니 이제 내신까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네. 저기 참 따님은 수시예요, 정시예요? 예, 저희 딸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로 전역 때. 그럼 그때 외대부고는 몇 등 정도까지 의대를 간 거죠? 10% 안에 있어야죠. 10%만 고3 때. 30명? 근데 차츰 올린 매력이 저희 아이가 있었고요. 네, 사교육을 많이 않고 고등학교를 입학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올리는 스타일이 있었다는 그거를 저도 알고 있었다는 그래서 크게 불안하지 않았다는 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학을 선발된 고등학교일수록 수학이 경쟁이 심하니 예, 수학을 차츰 올릴 능력이 있는 와우. 아이였다는 외대부고에서 수학 성적을 올렸어요? 그럼요. 와우. 박사님 쳐야 이게 근데 이제 그때는 수시가 훨씬 많았을 때고 이제 차츰 줄어가지고 지금은 외대부고 뭐 이제 제가 한번 외대부고에 충격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외대부고가 한 20등 안에 들면 웬만하면 인서울 다 됐거든요. 그리고 경희대 의대는 한 거의 30등 정도까지 1차가 되냐 만 되냐 가름하는 이게 최종은 몰라도 이제 그런 정도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그때는 제가 유료 컨설팅 하고 있었을 텐데 외대부고 친구 하나가 왔어요. 9등 정도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상담을 경희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작년에 우리 구등은 1차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랬더니 이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수시가 점점 줄어드니까 외대부고 1등이 경희대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6장인데 서울대의대, 연대의대, 고대의대, 그다음에 성대의대는 안 써요. 왜냐하면 수능 앞에 면접이 있어서 붙으면 안 돼. 안 써. 그러면 그다음에 어디 있어? 울산대의대, 그다음에 어디죠? 하나가 가톨릭의대 추천받아 쓰고. 그럼 경희대예요. 그 1등부터 쓰니까 경희대 그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논한 거예요. 논한 게 아니죠. 왜냐면 경희대 측에서는 걔네 망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1등부터 다 내. 원래는 한 10등부터 20등이 내니까 다 뽑으면 얘네들은 경희대라도 가야 되는 애들인데 이제 외대 보고 1등부터 다 내니까 이 왼수들은 등록 안 한 애들이야. 네, 그렇죠. 그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왜 저기 경희대 입학사정관이 1등 얘는 서울대 갈 거니까 얘를 떨어뜨리고 9등을 뽑아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탄을 누가 맞은 거냐 하면 뭐 9등, 10등, 11등 이런 친구들이 원래는 붙어야지 정상인데 이제 안 되기 시작한 거죠. 서류 통과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외대부고 트렌드가 뭐 한 10등 넘어가면 에이 정시 준비하자 이렇게 트렌드가 넘어갔는데 이게 수능 6장 아니 저기 수시 응시 6장이 실제로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긴 했는데 어쨌거나 수시로 의대 가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내신을 내가 그 2학년, 3학년 수능이 아닌 과목까지를 준비할지 말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거가 의심되면 우리 김윤정 컨설턴트님한테 물어보고 하셔라. 제발. 그냥 막 학원들이 지르는. 그러니까 중등학원도 이제 많이 접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중학교 학원은 세 종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특목고 학원. 의대 갈 분은 여기는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 왜냐면 얘네들은 의대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특목고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대에 대해서 몰라요. 일단 전혀 관심도 없고 몰라. 그래서 저는 의대가 목표면 여기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두 번째 학원이 이제 중등만 하는 학원이 있어요. 특목고는 아닌데 중등만 해. 그럼 이 친구들은 주로 중등 내신하고 선행을 해주는 학원인데 여기 있는 강사들은 뭐가 문제냐면 수능 경험이 되게 작아요. 있어도 지가 본 거 한 번이야. 그럼 자기 때 수능은 언제 본 거야? 뭐 93년에 봤으면 정말 옛날 수능이고 뭐 2000년에 봤어도 지금하고 달라. 그러니까 몰라요. 수능의 어떤 최신 경향, 트렌드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고등을 같이 하는 학원이 있어요. 저는 의대 가고 싶으면 중고등을 같이 하는 학원을 가라. 그럼 적어도 거기 원장이나 실장이나 관계자들은 현재의 대입 트렌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 그래야지 거짓말도 안 하고. 왜냐하면 중등학원에서 거짓말했는데 고등 가가지고 탄론하면 욕 먹거든. 그리고 다시는 그 학원에 고등부를 가지 않아. 그러니까 뭐 내가 보복할 수 있는 학원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특목학원은 보복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중등만 있는데도 불가능해. 그래서 저는 특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특목학원은 무조건 뭐 하라 그래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까지 다 하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등만 있는 학원은 그래도 적어도 물화생지는 보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고등 같이 있는 학원은 이거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접근하죠. 로고부터 먼저 체크.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내신 준비하는 문제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훌륭하시다고 봅니다. 내신 준비를 두 번째 요소로 꼽았고 1번을 수능 요소로 꼽으시고 그다음에 각각의 아이의 성적이나 상태에 따라 어떻게 할지를 정리해주는 이게 사실은 컨설턴트가 해줄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컨설턴트는 제가 유료 컨설팅 접은 이유도 그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류에 안 들고 싶어서. 근데 뭐냐 하면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이 나쁜 애가 와도 외대부고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만 제시하는 거죠. 이거만. 그러니까 마치 저 같은 뭐
부자가 아닌 인간이 왔는데 갑부가 되는 방법 이런 걸로 부동산 투기를 해라. 저는 당장 아파트 하나 살 돈이 없는데 뭐 그런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윤정 컨설턴트가 제시하신 이 수능 선수능 후 내신 그 다음에 자기의 처지에 맞는 로드맵 이런 설계는 뭐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 물투를 2개로 쪼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물리원이나 화학원 이게 없어졌잖아요. 물리 그다음에 화학 물리학이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원투 딱지를 뗐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원래 지금 현재 이제 교육과정은 다 발표가 돼 있으니까 교육과정을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은 물리학은 그냥 물리원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가 바뀔 거라고 보냐면 물리학이 물리원처럼 수능 시험에 안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핵심이냐면 학교의 교육과정이 핵심인 거야. 물리 선생님이 이거 수능에도 안 나오니 이제 학교 선생님 입장에선 수능에 나오는 과목이면 시험에 나오는 걸 다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물리 선생님들이 자기 철학이나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아이들이 물리학을 그 기존의 물리원을 배울 때 나중에 대학 가서라든가 뭘 했을 때 요거는 반드시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양자역학이 현대 물리학은 다 양자역학인데 이놈의 교과서는 다 여전히 뉴턴을 가르치고 앉아 있어. 말도 안 돼. 이제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어차피 이거 수능에 안 나오니까 야 우리가 중요한 건 전자기학부터 현대 물리학을 이루는 요거의 핵심 상대성 이론부터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자 이렇게 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수능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이제 실험도 많이 해보고 실제로 전자기를 구성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도 많이 해서 시험을 내면 그냥 그 학교에서 성적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제 요지는 수능이 안 나오는 과목은 교사나 학교의 자율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 입장에서는 학종이 유리하게 하려면 그냥 우리는 수능 문제 열심히 풀었어요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게 포인트고 대학을 가서도 이게 중요하니 우리는 이거 위주로 가르쳤고 특히 기계공학을 하려는 애들은 이런 거에 초점을 둬서 했고 실험도 해봤고 그다음에 시험도 서술형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다.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좋은 학교일수록. 네.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잘 푸는 거하고 내신을 잘 받는 거하고는 이제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특목학원, 입시가 어떻게 학종이 뭔지도 모르는 특목학원이 과연 이런 걸 고려해서 선행을 하게 되면 바뀔지 모르니 우리 지금부터 실험해보고 이런 거에 주로 합시다.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가봐가지고 수능 문제만 뒷다 풀고 갔는데 그럼 주로 역학이잖아. 지금 현재 물리원 수능 문제는 그렇죠. 이거죠. 갈릴레오 실험입니다. 빗변에다가 뭘 굴리면 얘 가속도가 어떻게 이런 거 주로 나오거든. 근데 그것만 뒷다 풀고 갔는데 아예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미리 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동창회 한다 그래서 막 온갖 코디를 하고 원피스에다가 샤넬백을 들고 갔는데 체육대회였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상상하지 말고 확정된다면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수능에 포함되냐 아니냐는 고등학교 멀쩡히 제정신인 고등학교면 수능에도 안 나오는데 그따위로 가르친다는 건 지네 학교가 후지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괜히 특목학원이나 대입의 흐름을 모르는 이상한 학원 가가지고 수능 문제만 뒷다 푸는 선행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 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정 컨설턴트님이 지적하셨듯이 개념을 알고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아보고 책도 보고
나는 역학이 궁금해. 그러면 뭐 유튜브 뒤져서 저는 뉴턴부터 보면 안 되죠. 갈릴레오부터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고 어느 배경으로 상대성 이론이 나왔고 이게 왜 양자역학까지 이어지는지를 좀 오히려 이런 걸 이해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 규격화된 문제풀이 사교육은 멀리해라 그 얘기를 아까 하시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와 중요하죠. 사실 엄마들 가장 관심은 3번 아니에요? 고등학교 어디 가냐? 뭐 우리 3번 얘기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언제나 고전적인 팁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내 아이는 공대는 없다. 의대 또는 의학계 내에서 끝내겠다. 이렇게 하실 때에 선발고등학교 특목 전사고로 표현되는 거죠. 선발고등학교에 보내고 나면 뭔가 입시 결과가 한 칸은 유리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죠. 예, 들어가고 보자는 의대는 아니 되죠.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왜냐하면 입학 이후에 아니구나. 우리 아이 내신 포지션이 이 학교는 좀 잘못 왔구나. 이렇게 했을 때 플랜 B를 가동하기에 만만치가 않죠.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정시로로 턴하기에 너무 그 선발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내신 과목들이 여전히 요란하죠. 고3까지 요란하죠. 그래서 셀프로 수능을 독고다이로 셀프로 수능 지중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정시에 있어서 이 측면 때문에 어느 고등학교를 가던 공교육에 좀 기대어서 정시 준비가 좀 현역 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를 섣불리 하면 안 된다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수시에 있어서도 의대에 목표를 한다 하면 수시에 있어서도 공교육에 대한 기대를 줄여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정상 그리고 내 아이는 학군지도 아니고 그 사교육 접근성도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내 아이가 접근할 수 있는 공교육은 너무 수능 준비도 안 되고 너무 수준이 낮다.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 아직 그런 분들이 있으실 나이고 여러분들이 고입 준비 그 이전에 수능에 대한 체크와 준비를 굵게 탄탄하게 하시는 거를 병행을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이걸 오히려 50% 이상에 두셔야 된다. 이거를 당부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교 선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많이 있으시다만은 제가 12가지를 말씀드리면 더 포인트가 헷갈리시기 때문에 우리 의대에 포커싱 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시 준비에 있어서나 수시 준비에 있어서나 공교육에 의존하는 생각은 줄이시라. 여러분이 좀 더 스터디 하셔야 되고 입시 요소들에 대해서 그 입시 요소들의 그 비중 증감을 따져보시고 그리고 내 아이에 대한 냉정한 판단도 조금 더 이른 나이에 해주셔야 하겠다. 선배들에 비하면 요 정도가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 고등학교를 이제 저 용어도 되게 잘 쓰셨어요. 고교 입시가 아니고 고교 선택. 왜냐면 의대를 노린다는 건 사실은 고등학교에 종속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더 훌륭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대를 안 노리는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종속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영재고 가면 득되는 거야. 의대 안 갈 거면. 왜냐하면 영재고 빨로 최하가 높아요. 그러니까 미니멈이 낮아. 미니멈이 높아. 그래서 이제 학교 교복 덕을 보는 거죠. 의대 갈 게 아니면. 그래서 뭐 어영부영 자사고 가면 그냥 일반고 꼴찌를 해도 조금 더 나은 데를 가. 근데 문제는 의대를 노리는 친구는 학교를 지가 선도해서 끌고 가지 않으면 의대를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 입시가 아닌 거죠. 의대를 노리는 급의 아이들은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어디 가는 게 유리하냐를 따지라는 의미죠. 고교 선택은. 근데 이제 의대를 안 노려 내지는 의대를 노릴 성적이 안 되는 친구들은 내가 그 판을 끌고 갈 수 없으니 어디 가는 게 좀 더 유리하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고교 입시라고 불러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대 한에서는 고교 선택이라고 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제로 얘기했지만 고등학교를 내가 의대 가기 위해 선택했을 때 득을 주는 요소가 뭐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능 공부에 유리하냐?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또 하나는 동기부여가 돼서, 이게 중학교 엄마들이 맨날 그래. 우리 애가 노력을 안 하는데요. 머리는 좋은데요. 남들 하는 거 보면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게 바뀐 애는 없어요. 좀 적었죠, 네. 오히려가. 근데 아까 제가 그게 귀에 꽂혔는데 따님이 수학 성적을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거야. 정말 예외적인 5% 안에 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엄마는 확신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증표가 뭐가 있었을까요? 당시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입시, 지금 수능보다 공간도형 기하가 좀 더 중요했었어요. 비중이 좀 더 있었어요. 이 아이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들 이상으로 공간도형 기하 와우. 쪽이 강했어요. 아하. 예. 그래서 고3 때 점점 심화되는 과목 기하 쪽으로 갈수록 수능과 내신의 강점이 있을 거로 판단했습니다. 맞아요. 훌륭한 판단입니다. 여기 잠시 이제 번외로,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입시를 전략을 얘기하고 할 때는 그냥 중간에 있는 80% 애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우리는 그걸 보고 모형을 예측해서 이 방향이 맞아야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밖에 있는 양극단의 10%, 5에서 10%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막 중학교 때 아이돌 하다가 잘려가지고 갑자기 공부했는데 서울대 의대 간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보진 못했어요. 상상 속에. 이제 우리 애가 그렇게 될 거라는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이야기는 의대 간 80%는 어떻게 살아왔으니 니들도 이걸 따라하는 게 좋지 않겠니를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피기맘은 주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자들은 그런 거죠. 이상한 한 명, 4등급이 의대 간 애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내가 4등급을 받고 있다가 나도 이걸 노려야지, 이걸 따라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예외가 된 애들도 저는 표본이 많으니까, 어떤 애가 있냐면, 저는 중학교 때 개막난이어도 의대 갈 애가 보이거든요. 뭐 어떤 애는 되냐. 근데 제가 가장 대표적인 애는 이런 겁니다. 정말 중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머리 좋은데 하나도 안 했는데 학교 시험은 A가 나와. 그러니까 애가 더군다나 중학교 시험 쉽잖아요. 엄마 난 천재인가 봐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A가 나오니 계속 이러고 살래요. 이러고 건전하게 살아야 돼요. 책도 읽고 친구 관계도 좋고 그다음에 다양한 뭐 영화도 보고 시대의 유행도 타고. 뉴진스를 모르면 안 돼. 그것도 알고 뉴진스를 사랑하니까 갑자기 미니진하고 왜 얘네들은 왜 싸우냐도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미니진은 요만큼 뭘 잘못했고 방시혁이는 뭘 잘못했고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똘똘해야 되는 거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고1 올라갔더니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왜? 남들은 이 기술자가 돼서 연습을 해가지고 대박으로 나보다 어리버리한 애가 잘 보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얘가 이제 자기 고민에 빠지는 거죠.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건가? 근데 이게 앞에 얘기했던 그런 분석적 능력이 내재화돼 있지 않으면 자포자기로 가거나 삑살이 나는 건데, 정신이 똑바로 있는 친구들은 분석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분석해보고 그 친구도 분석을 해봤어. 야, 이거는 기술이 없으면 안 되네.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 되게 중요하네. 이런 걸 그때 깨달아서, 그러면 내가 중학교 3년간 안 했던 걸 시간으로 확보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 절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약간 줄이고 노는 시간 줄이고 친구들한테 편지 쓰죠. 3년 후에 만나자. 그리고 엄마한테 부탁하죠. 테레비 없애주세요.
내 컴퓨터 창고에 박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정말 피눈물 나는 자기 각성을 하고 변신하는데 1년 정도 걸려요. 이걸 한 친구는 서울대 의대 갑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데 여전히 놀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러고 살았는데 느닷없이 고등학교 가서 동기부여 되는 친구는 없어요. 이게 저는 1번 케이스가 이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다른 걸 하는데 매진을 한 거야. 뭐 예를 들면 경시대회에 매진을 하고 뭔가에 꽂혀서 미술 그리기에 매진을 하고 그래서 뭐 수학이 뭐 영어가 뭐가 중요해 이러고 살다가 나중에 필요하니까 이거 그러니까 역량은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역량은 있는데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시험 공부해야 되겠다는 각성을 해서 시험 공부를 한 친구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나머지는 없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따님은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꾸준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그 태도나 성격이나 이런 거는 있었고 기본적으로 공부 시간도 확보가 돼 있었고 네. 뭐 당연히 오르죠. 그래서 저는 엄마들의 최악의 초이스가 자사고나 특목고를 선택하는 최악의 초이스가 저기 가면 따라하지 않을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맹모 삼천은 맹자니까 된 거예요. 맹자 친구들도 몇 명 같이 갔는데 걔네들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저는 학원을 안 다니고 선행을 안 해도 공부하는 습관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공부가 꼭 국영수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책을 봐도 되고 영화 보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아빠 엄마 우리 영화 토론해 봅시다 이런 것도 상관없고 하다못해 뉴진스 사태를 분석하는 능력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뭔가를 사회를 보고 자기가 해석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많으면 돼요. 저는 저 하버드가 훌륭하다고 본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하버드 면접은 1번 문제는 계속 똑같아요. 요즘 너의 관심사가 뭐니? 영화인데요? 그래? 그러면 최근에 본 영화가 뭐니? 여기서 한국 애들은 다 떨어져요. 왜? 영화가 관심사라고 해놓고 저는 수능 공부하느라고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집에 가.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탐구하는 거를 공부로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필요한 공부가 됐을 때 바꿔야 되는데 그냥 우리 사춘기가 삶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가족이랑 살고 나는 나 혼자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랑 연관성만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신체도 변하고 혼자 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빡 들었는데 갑자기 이때 삶이란 무엇인가 고민해. 근데 그걸 고민 안 하고 난 이게 싫어 라고 하는 놈은 사춘기를 제대로 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언제든지 변실할 수 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애가 외대부고 가면 정신 차리지 않을까. 그런 걸 바라고 보내시는 건 더 최악의 길로 몰아넣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내신 3등급 인원이 66%까지를 기억하라. 이거는 그 자사고의 특징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실수 하나 했어. 그럼 일반고를 가면 그래도 1등급 내에서 놀아요. 근데 이제 좀 센 강남의 일반고를 가면 1등급 하던 애가 실수를 2개를 연속해도 2등급에서는 막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이놈의 자사고는 실수 하나 했는데 3등급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실수 안 하고 준비한 애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가 저는 넓은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 동점 비슷한 1에서 10%가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 삑살이 나면 그냥 확 밀리는 간격이 큰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지적을 해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강을 확 건너버릴 수가 그렇죠. 있죠. 구간이 너무 크니 3등급 구간만 해도 예전 6등급 그렇죠. 구간이. 근데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아는 친구 하나가 외대 보고 갔는데 강남에서 좀 말렸거든요. 뭐 휘문 골 놔두고 왜 가? 근데 갔어. 엄마랑 아이랑 갔어요. 이 전교 1등에서 서울대 의대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1학년 때 가서 한 과목에 5등급이 나온 거죠. 왜냐면 자기는 실수를 하나 틀렸는데. 왜냐면 남들은 실수 안 하고 다 맞았으니까 지 혼자 하나 틀려서 5등급이 된 거죠. 그 스트레스로 이 친구가 원형 탈모까지 왔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휴,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랬는데 막 승질을 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아픈 애한테 그래서 미안하긴 한데 뻔한 길을 엉뚱한 걸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멘탈이 강한 애들은 괜찮아요. 난 하나 틀렸는데 당당히 얘기하면 돼. 면접 가서도 야 오히려 그게 강점일 수 있어요. 면접 야 너는 다른 거 다 1등급인데 왜 사회가 5등급이냐? 그럼 얘기하면 되잖아. 쌤요 저는 암기나 이런 거 안 하고 제대로 공부했는데요. 우리 학교 시험이 그지같이 나왔고 우리 암기 천재들이 많아가지고 실수를 하나 틀렸는데 5등급 된 거예요. 이건 제 죄가 아니에요. 얘기하면 그렇구나. 훌륭한 놈이네. 멘탈리 아주 강하고 의사하기에 적합이네.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애들을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엄마는 자기가 자사고 안 다녀봐서 그런데 저기서 애가 견디는 건 정말 센 애가 아니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 때문에 보내고 싶으면 네가 가세요. 왜 애를 보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저는 되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선배들과 달라요. 옛날 엄마 얘기 듣고 그러니까 저는 저기 입시할 때 1번은 동네 아줌마 중에 성공한 사람의 얘기는 들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 애를 용비 어천가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실제 그런 엄마 봤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학종으로 겨우 꼴찌로 보냈어. 아니 저 성적이 어떻게 가지? 막 쟤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근데 된 거야. 봤더니 이제 추합으로 겨우 된 거죠. 3차, 4차 추합으로. 근데 그 아줌마가 학원 다니면서 자기 아들 자랑을 해요. 이게 뭐 이제 그 돈도 좀 받아 장학금 받고 이제 간증하러 간 거야. 우리 애는 이렇게 해서 서울대 경영을 갔다. 그럼 거기 가면 뭐가 나오면 얘 제일 못한 게 영어였는데 영어는 오바마급이야.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그렇게 글도 못 써가지고 겨우 이제 학교에서 불쌍하니까 전교 1, 2등 하니까 상 하나 줬는데 우리 애는 100일장 잘해서 상 받았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그걸 보는 중학교 엄마 입장에선 저대로 다 하다 우리 애가 죽을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절대 선배들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 김윤정 그 선배님은 저의 선배는 아니고요. 김윤정 컨설턴트를 선배로 모시고 따라가는 우리 중학교 입장에서 거짓말 안 하잖아요. 1학년 때 수학 못했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장단점을 다 하고 과정을 다 하는 선배들의 이야기는 들어도 돼. 그리고 입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현역에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운 좋게 꼴찌로 10년 전에 성공한 엄마 이야기는 들을 게 한 개도 없다.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여기 선배에 비해서 이 변화라는 건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경험해 보자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양심 없는 컨설턴트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고3 정시 같은 경우는 한 해를 안 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유행과 트렌드가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래 놓고 막 5년 전에 간 거 갖고 떠드는 얘기는 일단 들으면 안 된다. 뭐 그것도 결합이 돼 있네요.